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현대사, 오늘 현대사인가? 현대사 함께 해보시죠. 나만 말하는 한국사.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할 때만 예. 친절해. 이렇게 착해. 잠깐 친절해. 네. 예. 그리고 나서는 막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날씨 너무 덥습니다. 날씨 덥죠. 예. 오늘 좀 내용으로라도 시원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천천히 두 갈식으로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담을 주시네요. 네. 예, 우리 최용님께서 저에게 현대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네. 현대사 외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건 아예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근대사, 현대사인가 해가지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 7월 3일입니다. 네. 오늘 7월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7월 3일을 생각해서 7월 4일에 있었던 1972년 7월 4일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7.4 남북 공동 성명. 예. 네. 뭐 7월 4일은 많은 그 어학연수 가 계시는 분이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혹은 미국 분들에게 독립기념일이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 독립기념일. 네네. 예, 근데 뭐 그래서 어제 밤에 막 폭죽도 터트리고 엄청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뭐 네. 전국 각지에서 터트리고 그랬다는데, 예, 뭐 한밤중에 그 용산에서 터트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응? 한밤중에 뭘 터뜨려요? 예, 폭죽을 용산에서 이렇게 뻥뻥 터트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에서.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용산에서는 뭐 터트렸는지 안 터트렸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 다 터트렸다니까. 네. 예, 뭐 용산에서도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 네. 이게 터트리지 않았겠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72년 7월 4일 날 갑자기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이후라. 예,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텔레비 앞에 딱 섭니다. 긴급 뉴스 이래가지고 딱 네. 뜹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막 그동안 한국에서 잘 안 보였는데 막 그동안 제가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그때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유행했냐면요. 제가 오늘 10분 만약 지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실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어제 왜 집에 안 들어와서 제가 평양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제였어요. 예,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72년도에 사실은 삼성 개헌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그 이슈를 본격적으로 비밀리에 탁 추진을 해가지고 7월 4일 날 빵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7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오늘은 이후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딱 하려고 마지막 연설문을 막 가다듬고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72년에 워낙 이제 여론도 좀 안 좋은데 뭐 예. 삼성개헌 등으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 시선을 확 돌릴 수 있는 예. 하나 이벤트를 만든 거군요. 아니 뭐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네. 평화 통일에 대한 아주 큰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삼성 개헌은 뭐 69년 70년에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 선거는 71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예, 72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이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로 10월 달에 10월 17일 날 유신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래서 유신을 단행해 가지고 선거를 없애버리죠. 예, 선거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좀 전쟁을 이렇게 남북 관계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이렇게 뭐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걸로 봤을 때 네. 이 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을 하기 위하여 4월 26일경부터 시작됐던 그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요때에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10월 유신을 위해서 이 7.4남북 공동성명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일부 그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70년에 8.15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거든요. 네. 1970년에 남북 통일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제안을 해요. 예, 그것이 8.15 이제 제안이고 1973년도에 6.23 선언이라는 걸 해갖고 평화 통일을 또 다시 주창을 합니다. 그만큼 의지는 있었다. 의지는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신을 위해서 뭐 이용했다는 등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 저기 앞뒤의 사정을 잘 모르고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정의용진 씨도 약간 그거 의심성 네, 발언이 네, 네, 있었는데 네, 네. 예, 예. 그거는 좀 사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네. 진정성은 있었다. 통일에 대한. 관계, 통일에 네.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네. 무슨 자 사과.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었을 때 이제 그 가령 우리나라가 처했던 딜레마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처했던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뭐냐 하면은 보시겠습니다. 먼저 할슈타인 올려주십시오. 할슈타인. 그림 올려주십시오. 할슈타인. 자, 저 사람입니다. 네. 1955년도에 서독의 정치인입니다. 할슈타인입니다. 저 할슈타인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 서독의 정치인으로서 전 세계의 동독에 대하여 정상 국가로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서독도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단 소련은 제외한다. 소련은 예, 제외. 소련은 예외다라고. 그러니까 소련이랑 수교한 나라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예, 예. 동독과 수교한 나라는 우리는 안 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소련은 제외.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또 초기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공화당 정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뭐냐면 저 할슈타인 원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는 것도 결국 저 국제적인 트렌드에서 가능했습니다. 북한과 수교한 나라는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네. 있고 역시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하고는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저 할슈타인 원칙이 거의 한 55년부터 1970년까지 계속 한 16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네. 서독에서도. 네. 그리고 저기에 발맞추어서 서독에 발맞췄다기보다 이 미국 자체가 1960년에 케네디가 그 집권을 하는데 그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가 이제 네. 뭐 미사일 위기 이런 거 네, 찾아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독특한 이론을 얘기하죠. 도미노라고 해서 이렇게 탁 치면 두루룩 하고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네. 옆 나라들 다 그 쓰러진다. 주변의 나라들까지 싸그리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엄단해야 된다. 어떤 것도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네. 그래서 쿠바를 막으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월남전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많이 들었던 얘기, 예. 나도 아는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예, 기쁩니다. 네. 예. 아주 즐겁습니다. 아이고였습니다. 오늘 뭔가 좀 설명에 탄력을 받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에도 강경한 군사 정책,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던 찰나에 소련하고 미국에 66년도부터 네. 엄청난 흉작이 찾아들어요. 지금은 이제 7.4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배경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 네. 배경입니다. 나는 뭔 그래. 얘기 하나 했네. 네. 진짜 최욱님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데 죄송해요. 그럼 구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네. 자, 1966년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흉작이 흉작이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농산물을 대규모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닉슨이 더 이상은 베트남에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너무 많은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북베트남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이런 곳에 원조를 한꺼번에 확 줄일 수는 없고 조금씩 이제 줄여 들어가는 거죠. 네. 미국들은 다 지쳤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데 요 낌새를 딱 눈치채는 것이 바로 민중들이에요. 68년도에 여러분 그 유명한 68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예, 서구권하고 네. 서유럽하고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들 68 혁명이라는 게 다 뭐냐면은 국가주의, 왜 우리를 아무 이 찬성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 청년들을 왜 자꾸 전쟁터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왜 그래서 죽음을 강요하느냐, 네. 전쟁 그만해라라는 그만해라. 거죠. 요래서 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둬라고 하는 게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서 레디비예요? 예, 그래서 Let It Be. 예, 몰랐지 형. 예. 아, 솔직하게 예, 가자. 그래서 삶이- 레디비인지 몰랐지. 아, 난 내리고 여러분 Let It Be의 그 가사가요, 여러분. 아, 나를 좀 놔둬라. 삶이 너무 트러블에 갇혀 있을 때 Mother Mary가 나에게 와서 whisper했다라는 거예요. Mother Mary comes to me, 뭐야?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씀을 속삭였다. 성모 마리아께서 나에게 오셔갖고 놔뒀다. 내버려 두려.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대한 그래서 노래구나. 그때 그게 히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서양에서 뭐냐 이게 서양의 종교 때문에 이래 됐다 해서 사람들이 막 불교에 귀의하고 막 이랬던 엄청 막 장발에다가 왜 그러니까 통제에 안 따르는 네네. 거죠. 네. 장발에다가 수염 기르고 막 이런 게 히피. 그런 히피의 모습이라는 게 월남전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동서냉전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이란 말입니다. 반국가주의. 예, 그래서 요거를 세 글자로 68년도부터 69년도를 거쳐 소위 말하는 데탕트 여러분 닉슨의 괌 선언, 네. 닉슨 독트린 혹은 괌 독트린이라고도 합니다. 자, 닉슨 독트린 띄워주십시오. 닉슨 독트린은 이 단어는 많이 외웠는데 뭔지를 몰라 내가. 예, 닉슨 독트린. 아, 네. 이거 많이 외웠거든. 앞에가 닉슨 할슈타인 독트린이 완전히 냉전을 강조하는 거였잖아요. 아. 닉슨 독트린은 바로 뭐야? 탈냉전. 소위 말하는 탈냉전. 데탕트라고 하는 것이죠. 10년 만에 바뀌었네. 예, 저것이 뭐냐 하면 예. 예. 저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빌리 브란트가 1970년에 여러분 1970년에 동방 정책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독일이 예전에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폴란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포토제닉이죠. 저것이.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역사의 사죄다. 네. 역사에 대해 사죄를 해야만 동방 정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저 동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 빌리 브란트는 에스페데 3인당의 당수였습니다. 3인당 당수로서 기민당이라고 하는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정을 했는데 저때 동방 정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독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독 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것이 성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 원칙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되니까 뭐냐 하면 당시 엄청 한 560억 달러인가를 저러고 나서 18년 동안 1970년부터 1988년도까지 원조를 했어요. 동독 쪽에. 이게 점진적으로 꾸준히 원조를 한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라도 최대한 문화적 충격이나 경제적 쇼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통일 비용도 좀 줄어들고. 예, 비용도 엄청 그 줄어들고. 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좀 예. 강대강으로 갔다면. 그렇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요러한 움직임. 그래서 미국도 대탕트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저기 저 서독도 동방 정책을 하게 되니까 국제적인 흐름이 좀 있었군요. 국제적인 흐름이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핑퐁 외교를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탁구 선수들이 가서 네네. 예, 핑퐁 외교도 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9년도에 일본의 공군 기지를 이렇게 떠가지고 네. 예 정찰기 하나가 군사 정찰기 하나가 네. 북한의 동해상의 청진기 예 저겁니다. EC-121 네 저것이 3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정보를 수집하다가 당시에 그 김기욱인가 북한의 소장한테 네. 미군기가 북한에 떴던 거예요? 아니 북한 영해에 북한 영해. 청진시 150km 외곽에 떠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디 건데 형? 저걸 미국 거. 맞지? 예, 예. 일본 기지에 있던 미군기 예. 미군기가 이제 거기 갔다가 북한에 예. 떴지. 북한한테 아마 격추당한 모양이에요. 예, 아. 격추당했습니다. 네. 김기웅이라는 그 6.25 때 굉장히 유명했던 공군 그 파일럿이었는데 네. 걔가 그래 소장이 돼가지고 저거를 갖다 대공포를 쏴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러분 미국 내 강경파들이 난리가 이거 났겠네. 북한에 보복해야 된다. 이거 난리 나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술핵 여러분 전략핵은 그 큰 완전 거. 굉장한 미사일이잖아요. 큰 거. 한 큰 국가가 거. 완전히 예. 없어지는 이런 미사일이라면 전술핵 작은 핵으로 아.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네. 그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닉슨이 데탕트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월남전 또 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또 한반도에 우리가 전선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닉슨이 그걸 주저앉힙니다. 참아요? 닉슨이 꺾네. 예, 닉슨이 꺾어요. 왜냐하면 이미 음. 그 저기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독트린을 발표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 얘기하는데 이 김일성이가 이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미국이 미국 우리 꺾어서 공격 미국 안 별거 한다.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겠네. 봐 보복도 못하잖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세요. 울진 삼척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도 68년도에 있었고 뭐니 해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신조. 김신조. 예. 그렇게 다 했는데도 별소리 못하고 자기네들이 별짓 안 당하니까 점점 이제 이게 올라온 큰 거야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도 70년도 이때 최두선이라는 적십사사 총재가 네. 전 세계적인 화해 이쪽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외교 정책에 따라서 발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뭐 그때 되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모임을 제안합니다. 회담을 인도적으로 좀 제안합니다. 가보자. 예, 우호적으로 가보자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돼서 이제는 적십자사 총재가 아니라 실무회담의 대표가 부총재가 나가게 돼요. 부총재가 나가게 돼서 회담을 하는데 그 부총재 한번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예 네. 이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이분 얼굴이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면입니다. 이분 얼굴이 이분이 71년도, 72년도에 하고 73년도까지는 적십자사 부총재였습니다만은 백이성 강사님 약간 닮은 것 같네요. 아유 영광이죠. 아니야? 저 고인을 좀 비슷한 그렇게 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기 안경을 안 끼셨지 않습니까? 저분. 그래갖고 네. 저분 닮았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아, 훌륭한 분이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이 1983년도 10월 9일 날 이범석 외무부 장관으로서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 관료로서는 가장 젠틀하고 가장 핸섬하신 분이에요. 저분. 인물이 정말 이 키도 한 185쯤 되거든요. 인물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아, 진짜로.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 정말. 왜 저분 닮았다면 나는 정말 영광이죠. 우리 정영진님께서 네.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외모 저분의 칭찬할 때가 그러니까 아닌 것 저분이 네. 그 북한에 나서시게 된 거는 네, 네. 북한 앞에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네. 부총재가 해라. 예, 왜 그런지 압니까? 저분이 하나 딱 나섬으로써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 잘생겨서. 야 대표로 딱 나서니까 어떻게 아, 되겠어? 그래? 외모로서 완전 북한 쪽으로 압도해 버리는 거야. 아니 뭐 내가 나가면 우리 체제가 뭐 붕괴된 아니,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도 말을 좀 함부로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된 그러니까 뭐 체제 경쟁에서 졌어 내가. 아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와. 키다리 미스터 김을 왜 금지곡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오는데 기다린 미스터 김을 왜 부통령을 금지곡을 시켰겠냐고. 어쨌든 내가 북한을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아 통일시키겠습니다. 우리 최욱님은 왜 이상한 데서 그렇게 알았어요, 폭발을 알았어요. 합니까? 예, 알았어요. 예. 이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부총재로 올려 보냈어. 부총재를 평양에 보내기도 하고 서울에서 본회담도 하고 네. 예비 회담을 무려 11번이나 합니다. 아, 근데 그때는 뭐 한라인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라인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막 그거는 판문점으로 보낼 수는 없고. 텔렉스로 주고받는 거죠. 텔렉스로.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군사 통신 시설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북한의 철저한 비협조입니다. 뭐냐고 하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산가족을 다 합치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고향을 두고 온 사람, 그 유가족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신 왕래하고 자유롭게 숙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북한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의 모든 그거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저그들이 볼 때는 군사 이런 거에서 이겼습니까? 북한이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북한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겨. 생각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간땡이가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우들부터 교통을 시키자. 남북 가족 말고 그 친구들 있죠. 친구들. 네. 여러분들 왜 친구라고 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범석 부총재가 볼 때 이거는 100% 공작원을 난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심지어 파견한 공작원을 어느 군, 어느 면에까지 다 담당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여권 검사도 하지 말고 소지품 검사도 하지 말고 일체의 행동 추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위험하지. 북한이 그런 요구를 예, 했어요. 그런 요구를 그거 합니다. 위험해. 그러니 이범석 당시 적십자자 부총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똑똑하셨네. 어디서 무슨 망발을 하고 이런 똑똑하셨어. 그러니까 어때면 자기가 이거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별도의 정치 회담을 말만 하면은 우리 주석님께 물어봐야 돼. 주석님께 물어봐야 돼. 이러거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주석이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안했던 게 72년 3월에 별도의 정치 회담을 이범석 부총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 한국 대사로 있던 이후락을 불러들입니다. 내가 중앙정보부장 줄 테니까 니 좀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목숨을 걸 수 있겠나? 북한에 좀 갔다 온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임자 북한 좀 갔다 와. 북한 좀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 적십자 회담 이야기는 자기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이 아니고 이런 지하에 적극 찬성.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는 돼 있나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각오가 왜? 만약에 자 보십시오.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으로 갔는데 그 북한에서 중앙정보부장이 어떤 테러를 가한다든가 붙잡는다든가 하면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 제가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뭔 일이 있으면 내 청산가리 들고 간다. 예, 그 정도 각오로 올라갑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이 행동만큼은 상당히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애국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 거죠. 애국이에요. 그래서 4월 26일 날에 그걸 됐고 5월 1일 날에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이월하게 예, 청산가리 들고 올라가. 예. 이거 애국이야. 예,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숨겨가지고 올라가. 그런데 김일성이 안 만나줘요. 갔는데 1일도 안 만나주고 2일도 안 만나주고 3일도 안 만나줘. 진짜 이래가 또 아무 그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네. 우리가 대탕 틀어 갖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락을 보고 그래가지고 10시에 잠이 든 거예요. 북한에서 예, 평양에서 잠이 들어가 이제 막 끝났다. 내일 나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왔는데 이 뭐하자는 차라리 막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 할 정도의 네. 허무감에 빠지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1시 15분인가 갑자기요. 밤에 누가 호텔 방문을 이게 똑똑똑 두드리는 게 아니고
팍팍팍 두드리고 밤에 예. 와 이건 이제 그래갖고 청산가리 이제 이거 그래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원들이 뭐요 이러니까 이 부장을 깨우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부장 그렇지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이유라. 그래 이제 그 깨우니까 수행원들끼리 그랬대요. 야 이거 끝났다. 노크 때리는 꼬라지 보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죽는 모양이다. 이제 먹어야 된다 이거. 내가 이 놈들을 믿은 내가 잘못이다. 이거 먹어야 돼. 그래갖고 내일 내가 돌아가기로 돼 있는데 네. 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차를 타고 가 보시죠. 어디로 간다니까. 그래 가면서 이후락 이렇게 말하죠. 저기 그 어차피 죽일 거면 술이나 한 잔 주고 죽이시오. 이래거든. 자동차에서 이후락에. 뒷자리에 앉아가.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웃으면서 음. 인마들이 뭐라 하느냐면 죽을 건데 술은 먹어서 뭐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막 인상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끝이다, 이제 끝. 그래갖고 정상가리에 손을 딱 넣고 유사시에 바로 꺼내서 딱 예. 한다고 그래 있었는데 그 뭐야 보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어디 다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1시에 새벽 1시에. 예 1시에 김일성이 나타난 거예요. 와, 또 김일성 참 안전해. 뭐 깜짝 쇼인지 서프라이즈인지 뭐 그나 똑같은 말이구나. 어. 서프라이즈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새벽에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해놨는데 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도 손땀이 나가지고요. 정상가리가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유. 그래갖고 왜 이를 보면서 아유 압수할 때. 악수합시다 이러는데 이게 손에서 떨어져야 이거 되잖아. 이거 마치 또 그래가지고 오해 사겠네. 이 암살 뭐 이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뗐대. 그래가지고 악수를 딱 했다는. 아이고, 큰일 날 이게 뻔했네. 이후락의 비사입니다. 아. 그랬는데 지어낸 거 아닐까 이후락에. 이건 모르지. 와 이거 지어낸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면서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아주 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도 받고. 사과를 했답니다. 고열성 분자가 한 것이지, 그 내가 한 게 아니오. 뭐 이런 소리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과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가 허락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2달 동안이나 잘 이제 북한 측하고 조율을 해서 이거를 끄집어냅니다. 7사 남북 예,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의 내용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음. 뭐냐면은 어떠한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다예요. 예. 자주적으로 간다. 예.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민족 대단결로 진행한다. 민족 대단결. 그런데 보십시오. 동방 정책 빌리 브란트의 아까 서독 동방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는 같은 민족이야.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동독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서독과 동독은 같은 민족이므로 우리가 통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이국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가져올려 있으나 한민족 이국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어떠한 외세도 개입하지 못한다로 바꾼 거예요. 예, 그렇게 한 상황이니 자, 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자신감도 있었죠. 1968년 69년을 기점으로 월드뱅크에서 냈던 그 경제력이 체제 경쟁에서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이제 70년을 해서 완전히 앞서 나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가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보다 못 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빌리 브란트도 동독에 대해서 그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산다. 그렇습니다. 너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 이범석 씨가 당시 부총재가 나중에 그 이제 아웅산 때도 외무부 장관으로 가게 돼요. 네네. 그 외무부 장관 직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서실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외교관 쪽으로 계속 돌았던 이유가 네. 이범석 씨가 이 인도가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 파트너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 외교의 상대였어요. 우리가 반드시 인도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왜 얻어야 되냐면 동서냉전 미국과 소련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 쪽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북한하고 손잡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예, 네루 수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범석 씨가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 여수상하고 상당히 잘 지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중용을 했고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범석 씨의 그 장인 어른이 네. 여러분 이윤영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초대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거든요. 정부는 8월 15일에 되지만 국회는 5월 31일입니다. 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윤영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 맨 처음에 보면 아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윤영이라는 분이 기독교 목사님인데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사위를 이범석 씨를 한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정숙 여사인데 이정숙 여사하고 이범석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딸 이진영 여사를 낳습니다. 네. 그 이진영 여사의 남편은 누구인가? 사진 올려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보셨습니까? 잠깐만, 이 사람 조태용 예. 아니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이범석 전 외교부 장관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아, 이분 조태용. 그러니까 최웅님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자꾸 정리해 주시고 이러지 마시고. 형, 조태용 안보실장 아니야? 아니, 맞지? 계속 띄워주세요. 예. 맞잖아. 조태용 예. 안보실장 맞지? 장인어른. 계속 띄워주세요. 예, 이분이 그리고 장인어른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범석. 예, 예. 예. 그래서 이윤영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계속 지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4번이나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서리로만 계속 지내셨던 분이고 이 이윤영이 여러분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이 두 대통령이 왜 이범석 장군을 계속 기용했냐면 장군이 아니고 이름이 동일한 이범석 장군이 계시니까 네네네네. 왜냐하면은 이윤영이라는 그 분이 기독교 목사님이자 교장 선생님 지내셨던 분이 네. 김일성 옆에 최측근이었던 최용건이라고 있어요. 최용건, 김책이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최용건한테 쫓겨나요. 최용건한테 조선민주당으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진짜 원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석 씨를 계속 기용을 했고 이범석 씨도 그렇게 북한의 잔혹한 테러에 잔인하게 희생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에 원래 2020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 이제 주미대사로 갔다가 네. 다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그 이윤영과 이범석의 사위라고 할 수 있는 조태용 실장, 그 다음에 제1차장은 그 김경회 공안검사의 사위인 김태효 1차장.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제 공격을 얘기한다든가 뭔가 그 어떤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약간 대화보다는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좀 뭐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극우적인 네. 이런 정책이 대북 정책이 나오는 것이 네. 어떻게 사람들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이유가 사이가 있네.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네. 어떤 그 사람이 막 싸우고 이러면 그걸 중재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건파. 야야야 그 뭐 부모 죽인 원수냐? 아유 그냥 술 한 잔 먹고 풀어. 네. 내 입장도 있잖아.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을 안 돼. 이게 원수인데 어떻게 안 하나를 된다고. 이고 삽니까? 안 돼. 자기 와이프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저 윗대를 올라가도 이유가 북한의 있는 적개심. 최용건한테 잔인하게 숙청당한
그 네. 이윤영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 설이 아닙니까?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외교 네. 노선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평화 통일 네. 우선론자고 대화론자입니다. 대화야말로 정리해 주시고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거를 그 빌리 브란트가 동독의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막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네. 이러이러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이 남북 화해 협력으로 이렇게 그 방향은 가게 아니야. 되는 네, 그 너무 방향은 힘들다.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예. 것이 오늘 제 방송의 네, 목적입니다. 네. 그 방향은 아닙니다. 예. 아니 뭐 그 선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자, 뭐. 시간이 많이 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 발언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